안녕하세요. 방구대장TV 방구대장 정광주입니다. 먼저 합격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10월 27일인데요. 아마 저희가 편집을 하고 영상이 공개되는 날은 아마 이제 시험 날 즈음해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거고 마음도 많이 졸이셨을 거고 또 어느 때보다 더 열정을 불태웠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초보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초보 중개 보조원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원투룸 중개의 모든 것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급 노하우가 많이 공개되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중개사 업무를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밑에는 루틴 업무가 있고요. 루틴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화 응대 업무가 많아질 거고 전화 응대 업무가 많아지다 보면 현장 안내를 하면서 계약, 클로징 업무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루틴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틴 업무는 그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정장 차림 복장이 좋은지 아니면 뭐 캐주얼 룩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원투룸을 중개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정장 차림이 아니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보 중개사 시절에 저는 정말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그 동네를 종횡무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제 고객들은 제가 그렇게 크로스백을 메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충분히 더 신뢰감이 전달되어서 오히려 저는 더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간편한 복장, 좋은 복장이니까요. 깔끔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얼굴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감 있는 표정이고요.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루틴 업무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실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공실 확인입니다. 원투룸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공실 현황이 팩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실 현황에 대해서 팩스로 확인을 하고 새롭게 공실이 발생한 집들은 한 번쯤 미리 다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특성이 파악이 돼야지 고객한테 더 정확한 전화 응대가 가능합니다. 내가 그 집을 보지 않고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매물에 대해서 내 발도장을 찍어 놓으시는 게 빨리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도장을 찍으면서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했다면 반드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셔야 합니다. 포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 그 매물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가 되고요. 훨씬 더 고객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광고수단 중에 가장 좋은 광고수단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나 스스로 매물이 정리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매체는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매물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광고 매체가 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거의 루틴 업무의 절반 이상 한 건데요. 그 이후의 루틴 업무는 블로그 이외에 광고 채널이 있다면 그 광고 채널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지, 광고 기한이 종료되진 않았는지, 고객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고를 점검했다면 이제는 기존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실 차례입니다. 고객에게 연락하는 것은 광고만큼 중요한데요. 단순히 전화를 문의해 주셨던 고객도 있으실 거고요. 시간 약속을 잡아주셨던 고객도 있으실 거예요. 내 고객이라면 미리미리 전화를 드려서 일정 체크, 궁금하신 점이 추가로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견줄만한 예로는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이성 친구와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성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객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을 해소시킨 다음에는 자신의 매물장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매물장은 꼭 반드시 본인의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제 노트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편입니다. 스마트폰에 기록을 하시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렇게 수첩에다가 기록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수첩에다 기록을 해두면 좋은 점이 고객분들과 함께 현장을 안내할 때 고객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제 수첩을 보십니다. 그러면 제 수첩에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
그리고 수첩에 담긴 제 노력의 흔적들을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이 중개사는 정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뢰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수첩에다가 정리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루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깔끔한 복장과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출근해서 공실 확인,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 되고, 광고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매물장을 꼬박꼬박 정리하는 습관, 이 루틴 업무가 기반이 되면 반드시 중개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단계인 전화응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전화응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화응대의 목적입니다. 내 포스팅, 내 광고를 보고 전화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안내, 계약의 완성이 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객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의 가용 자금이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유한 현금이 얼마이고 대출을 몇 % 정도 고려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셔야지 고객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매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사 예정일도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3, 4개월 후에 이사를 할 예정이고 아직 이사 날짜 구체적이지 않은데 중개사에게 집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적인 샘플 한두 집을 보여드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실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4개월 후까지 공실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계약 체결은 어렵습니다. 원투룸의 경우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요. 한 달 정도의 리스크는 임대인 분들께서 대부분 다 감수해 주시는 경향이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2달, 3달이 남은 상황에서 여러 많은 집을 보면 오히려 고민만 깊어지는 현상, 본인도 더 좋은 선택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더 많은 집을 보여드려야 되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전에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고객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 얼마 있는지, 이사 날짜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고객과의 약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고객에게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한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분들은 주말에 갈게요 라고 편하게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초보 중개사분들은 주말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고객은 정말 편하게 주말에 갈게요 라고 했는데 다른 약속이 생기거나 또 다른 중개사하고 약속을 또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 중개업에서 지치고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성과도 안 나오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약속할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까지 정확하게 약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이 지금 확답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 몇 월 며칠까지 정하시고 시간은 하루 전에 조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내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화응대 업무에 대해서 꼭 확인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고객이 전화를 오면 어느 광고를 보고 전화 주셨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블로그에 올린 광고인지 아니면 직방에 올린 광고인지, 그래야지 고객이 원하는 바를 내가 일찍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네, 고객님, 네, 어디서 광고를 보셨습니까? 네이버에서 뭐라고 검색을 하셨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고객이 원하는 집을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가 어디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고객이 많다라고 하시면 블로그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고요. 네이버나 기타 유료 광고에서 효과가 많다, 그럼 그쪽 유료 광고에 훨씬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업무 프로세스에서 루틴 업무와 전화응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현장 안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안내 업무는 보다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는 지금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박매야, 출발하자. 네, 지금 현장 안내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원투룸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차근차근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향남 중심상가고요. 향남 중심상가에는 식당, 그다음에 병원, 학원 이런 게 모여 있고요. 저쪽 앞에 건물에는 이제 화성 한방병원이라고 해서 한의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방병원 이용하시면 좋고요.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다 외웠어.
안 외워질 것 같지? 자, 도착했습니다. 보통 공실인 경우에는 현관 옆에 신발장 안 아니면 요 바로 옆에 차단기가 내려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시자마자 이렇게 차단기를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집을 쉽게 볼 수 있게 불을 다 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불 다 켜주시고, 내가 이 집에 미리 한번 꼭 와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방은 이쪽이고 작은 방은 이쪽입니다. 이 공간을 거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물건 수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단열이나 난방이 잘 돼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 지어진 주택들은 다 단열이 굉장히 잘 돼요. 보통 벽 두께가 15cm에서 20cm, 그리고 콘크리트 외벽에 붙는 단열재가 또 한 10에서 15cm, 20cm까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단열재 위에 외부에는 치장 벽돌을 해요. 이쪽 향이 동향이다, 서향이다, 남향이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항상 내가 어떤 집을 볼 때 그 집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중요해요. 1266-4번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공원이 보인다면 동쪽이고요. 공원이 아니고 도로 방향이 보인다. 그럼 북향이든 남향이 되겠죠. 도로를 왼쪽에 끼고 있으면 북향이고요. 도로를 오른쪽에 끼고 있으면 남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상에서. 이해되시죠? 한 가지 또 캐치해야 되는 거는 동향집은 오후에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서양집은 지금 햇빛이 쫙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화장실에는 항상 창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이제 건물 주인이 그래도 화장실 청소 굉장히 깨끗하게 해놔요. 그런데 요런 데는 못 숨겨요. 요런 데. 그리고 지금 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에요. 화장실에 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여기에 까맣게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울이 부식 현상이 있는 집은 습한 집이에요. 괜찮네요, 상태가. 네, 화장실 창문이 있고, 화장실 보시면 화장실에 창이 없어요, 외기창이. 외벽하고 접하고 있는데도 외기창을 안 만들어 놓은 거는 환기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얀 물때하고 다르게 부식이 돼 있죠, 그죠? 네. 창문이 없으면 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난방비는 얼마 나와요? 하면 도시가스 비용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 요금, 수도 요금 다 포함해가지고 뭐 4만원입니다. 요런 것들 미리 살짝 보는 거 뭐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 해소해 주는 거니까.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항상 올 때는 공실 확인표 같은 거 가져오면 좋고, 등기부등본하고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고객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가지고 미리 필요한 집들 다 정해놓고, 오늘 고객이 봐야 될 집이 5집이다. 그럼 5집에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은 와가지고 보여줘야지. 물론 집 다 보여주고 나중에 보여줘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신뢰도의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한 단계 나은 서비스 제공하면 고객이 여러 군데 갔다가 나한테 오겠죠, 그죠? 혹시라도 전화가 안 되거나 인터넷이 안 되거나 하면 외부에서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각 방마다 나가는 거거든요. 유선 케이블까지. 항상 손님보다 내가 호기심이 더 많고 그 호기심을 더 많이 채우셔야 돼요. 근데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집이 있어요. 수압이 약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중간 밸브가 잠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 밸브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도가 계량기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 주택 하나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전체 부과되고 몇 가구가 사니까 그 수도요금을 가구별로 나눈다, 이런 의미거든요. 외부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계량기가 있고 거기 앞에 중간 밸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101호에서 갑자기 어디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중간 밸브를 잠그고 고쳐야 되는데 그 중간 밸브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수도 미터기 보호통이고요. 이렇게 열면 얼지 않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에 손을 넣어 보시면 저기 밸브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봐. 그지? 밸브 보여? 그쪽에. 갑시다. 그리고 내가 계약하는 호수에 도기가스 계량기, 계량기도 확인을 해줄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전기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줘야 되고, 계량기 검침도 한번 해줘야 되고. 예. 사실 몸개그가 제 체질에 맞거든요. 사실 그렇게 개그 센스가 뛰어난 편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개그라도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인데요. 재밌게 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 1단계 루틴 업무, 2단계 전화 응대, 3번째 현장 안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계약, 클로징이 남았는데요. 계약 클로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현장 안내를 통해서 고객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면 클로징은 정말 계약서만 작성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틴 업무, 전화응대, 현장 안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됐으면 클로징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이 사실 가장 쉽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는 팁이 있기 때문에 그 팁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은 고객분께 좋은 집을 안내해드리고도 이 집을 계약하십시오라고 과감하게 추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대한 결정의 몫은 고객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책임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추천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투룸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고객에게 먼저 추천을 해주셔야지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원투룸에 입주하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 많으세요.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권해주는 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화응대를 통해서 신뢰감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현장 안내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데이터들 고객들께 보여드리면서 정확하게 현장을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은 이 중개사는, 이 중개 보조원은 충분히 이 지역의 전문가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뢰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중개사가 추천해 주는 집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계약 진행도 매끄럽고요. 사실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중개사가 추천해 주는 집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객에게 추천해 줄 때는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 간의 협상입니다. 원룸 투룸의 경우에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지만 임대인과의 가격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이 가격 조율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점잖으신 중개사분들은 임대인이 가격을 깎으면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분들은 항상 공실이라는 위험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격이 조율이 되더라도 계약을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는 가격을 조율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 애완동물도 안 키우고 출퇴근도 정시하고 월세도 밀릴 일이 없습니다. 한 5% 정도, 10% 정도 월세 조율하시면 지금 계약하시고 빨리 입주를 하실 계획이시니까 공실 기간도 줄어들고 건물 관리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 달 공실만 나도 10%가 손해인데 빨리 입주를 할 수 있고 또 월세도 밀릴 걱정이 없고 직장도 안정되시는 분이고 이렇게 중개사 설명을 드린다면 충분히 가격을 조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율하는 이런 과정을 임차인이 보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중개 수수료 비용이 안 아깝죠. 그래서 나중에 중개 보수를 받을 때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 가계약을 활용하는 건데요. 가계약을 할 때도 정식계약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동일한 부분은 뭐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에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임대인에게 통화 확인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중개사의 확인 서명, 그리고 가계약금을 보낸 임차인의 서명까지 받아두시면 양식화된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 정식 계약서에 준하는 계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가계약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가계약서의 양식은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양식들 옆에 보여드리고 또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약서를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계약금을 받을 때 통상 10만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10만원이 일주일치 월세 정도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그 일주일 이내에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한자리에 중개사무소에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약속을 꼭 담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임대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중개사 입장에서도 일을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투룸 중개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들을 쭉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투룸 중개 업무를 하면서 놓치지 않고 꼭 해야겠다 라고 악착같이 했던 부분은 1일 1포스팅이었습니다.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제 데이터를 꾸준히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초보 중개사, 중개 보조원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업무 프로세스에서 아랫단계 루틴 업무부터 차근차근 채워가시면 2단계, 3단계 계약까지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만든 자료들도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니까 내 수첩에 정리를 해놓고 필요하면 여분의 4번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4번을 건네드리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한층 더 신뢰도가 가는 중개사가 될 수 있고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른 계약, 좋은 계약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2021년 공인중개사 수첩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플라스틱 링으로 재본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메일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대장 TV!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